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비극을 널리 알리고 또 강도 높은 처벌을 내놔도 근절하기는 참 어려운가 봅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5km가량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내달리고 대로변을 역주행하면서 하마터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단속 도중 달아난 게 아니어서 경찰은 음주 단속 거부 혐의는 뺀 채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만 적용해 운전자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한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어 마땅한 도주로가 확보되지 않자 갑자기 인도 방향으로 차량을 돌려 질주를 시작합니다. 위험천만한 인도주행을 이어간 차량은 이곳 왕복 10차선으로 나와 역주행까지 벌였습니다. 경찰이 쫓아오자 신호도 무시한 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아난 차량은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선을 역추적하던 다른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발견하면서 추격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배달 오토바이까지 추격전에 나선 가운데 5km가량 위험천만한 도주국을 벌인 차량은 골목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야 멈춰섰습니다.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음주운전 차량 옆에 바짝 붙어서 정차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였고 도주로를 차단하려고 미리 갔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 면허 정지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지만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음주단속 도중 달아난 게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 거부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단속 현장 회피를 위해 도주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3.1절 천안과 아산 일대에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실시간 방송하겠다고 글을 올린 10대 2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3.1절 천안 지역에서 진행될 폭주 행위를 방송하고 구경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 공동위험행위 방조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 실행을 돕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 이번에 수사받는 2명도 형사 입건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3.1절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9분쯤 대전 유성구 탐립동의 한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2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지상 2층 규모의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이 정지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3.1절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일제 잔재를 걷어낸 한글 토지대장을 선보인 건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어와 한자로 작성된 옛 토지대장을 한글로 바꿔 전산해서 토지 관련 행정 서비스 품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 이후부터 1980년 공부 전사나 전까지 사용되던 옛 토지대장입니다. 다이쇼와 쇼와 등 일본 연호와 일본어 조사, 창시명, 한자 지명 등으로 표기돼 있다 보니 민원인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충남도가 일제 잔재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글 토지대장을 선보였습니다. 2021년부터 54억 원을 투입한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4년 만에 마무리한 겁니다. 한자 시대가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번역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이 한글화 사업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옛 토지대장을 출력하면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번역돼 나옵니다. 다이쇼는 1912년, 쇼와는 1926년으로 바뀌고 알아보기 힘든 한자 지명과 이름도 한글로 기재됐습니다. 이처럼 한글 변환을 마친 토지대장은 313만 6천여 장에 이릅니다. 과거 담당 공무원이 하나하나 번역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데 2, 3일씩 걸렸지만
이제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한 20건 이상은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이 구토지대행을 발급받으셔도 한자와 일본식 언어로 써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하나하나 내용을 물어보셨고, 각종 토지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성돼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소송 업무나 등기 업무에 저희가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뭐 도움을 얻어서 이해를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한글로 된 부분이어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각 시군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 한글 토지대장을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스템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진출 설명회와 기업 상담회가 운양 관광호텔에서 어제 개막된 가운데 이틀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인도와 베트남, 독일과 미국 등 7개 국가의 충남 해외 사무소장과 호주와 멕시코 등 4개국의 해외 통상 자문관이 참석해 1:1 상담을 진행하고 국가별 수출 동향과 수출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해외 사무소장과 해외 통상 자문관들의 도내 우수기업 방문과 업무 소통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경재 서천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3명과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군의회 의장단 3명이 업무 추진비로 최근 3년간 명절 선물을 구입해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2-3개씩 중복 지급하는 등 860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사법당국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측은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맞게 관행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온 것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학 색소를 쓰지 않고도 변색이나 퇴색 없이 고해상도 컬러 그래픽을 영구 보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1제곱센티미터 남짓한 작은 면적에 조선시대 궁중 병풍으로 쓰인 1월 오봉도를 완벽하게 구현했는데 예술작품 물론 의변조 방지 소재와 광학 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5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크기에 재현된 조선시대 궁중병풍 1월 오봉도입니다. 자세히 확대 살펴보니 해와 달, 5봉우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약 20만 개의 반구형 미세 구조가 1제곱센티미터 남짓한 작은 면적의 고해상도 컬러 그래픽을 완벽하게 구현한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화학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변색 없이 컬러 그래픽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초정밀 기술입니다. 물방울에 빛이 비치면 고리 모양이 보이는데 빛이 들어올 때 각도와 시야 각도에 따라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응용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내외의 미세 반구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배열하면 팔레트에 물감을 섞듯 다양한 색을 무한히 늘릴 수 있습니다. 반구형 미세 구조에서 반구의 반지름을 조절을 하게 되면 전반사의 빛의 경로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 간섭되는 빛의 파장대가 달라져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카이스트 김신현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최신 LED 디스플레이에 준하는 높은 해상도로 복잡한 컬러 그래픽을 담을 수 있어 새로운 형태의 예술작품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술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참신한 표현 방법이 될 수 있고 일반적인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광학 소자와 센서, 위변조 방지 소재, 포토카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지난해 9월 야간 운영이 중단됐던 세종 충남대병원의 응급실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최근 응급의학과 교수 2명을 충원하고 타 진료과 교수들의 지원으로 다음 달엔 사흘을 제외하고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 중인 가운데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응급실 야간 운영을 축소해 왔지만 지난 1월부터 격일제로 야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홍성군은 기상이변에 따른 새조개 수급 부족 문제로 남당항에서 진행 중인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를 오는 28일 조기 종료합니다. 지난 7일 개막한 축제는 당초 오는 4월 7일까지 2달 동안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여름철 폭염으로 새조개의 약 60%가 폐사해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 달 신학기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충남교육청이 교사들을 상대로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찬반 여론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체험해본 교사들은 기존 교과서 보조자료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기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교사가 영어 문장 따라 읽기 항목을 선택한 뒤 학생들이 각자의 단말기로 문장을 읽으면 원어민과 각 학생의 발음을 비교해 시각적으로 표시됩니다. 수업 중 실시된 간단한 진단 평가를 통해 학생별 수준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자료도 제시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청이 마련한 특별전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정보 등 3개 과목에 대해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데 충남에서는 대상 학교 728곳 중 25%인 183개 학교가 참여합니다.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기인 만큼 기존 종이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교육자료나 참고서처럼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그 학생들이 서로 다른 콘텐츠와 서로 다른 문항을 학습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그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미 교실 현장에서 IT 기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교과에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장점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 데다 일부 학교만 도입한 상태에서 교사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등 또 다른 교육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신학기부터 일선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 사회혁신센터가 지역 외국인 학생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원도심 골목길 투어에 나섰습니다. 쇠퇴한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활동에선 대전역 주변 탐방과 옛 충남도청 건물, 대흥동 성당 투어 등이 진행돼 숨겨진 지역의 맛과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대전 사회혁신센터 측은 원도심에 새로운 방문객들을 유입해 대전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에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던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당진시 송산면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설물을 들이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술타기 수법으로 도주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음주량을 확인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재산정해 사고 전 음주 사실을 규명했다며 구속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2023년부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지원율을 매년 2.5%포인트씩 올리고 있으며 이렇게 2026년까지 총 1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는 총 1,283억 원으로
국비와 도비 등 지원으로 농업인은 가입보험료의 최대 12.5%만 부담하면 됩니다.